안녕하세요. 서메리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오늘은 드디어 제가 영어 독학을 하면서 활용했던 문법 교재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에는 광고나 협찬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제가 오늘 보여드릴 교재는 옥스퍼드 대학교 출판부에서 발간한 이 Practical English Usage, 한글 제목으로는 실용 어법 사전이라는 책입니다. 본격적인 소개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한 가지 안내드릴 사항이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소개해드리는 책들이 대부분 그렇듯 이 실용어법사전이라는 책도 제가 몇 년 전에 직접 구입을 해서 활용하면서 퀄리티를 검증한 책입니다.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게 얼마 전에 개정판이 나오는 바람에 현재는 표지와 목차의 구성이 살짝 바뀌어서 판매가 되고 있다고 확인이 됐거든요. 내용 자체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혹시 구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 부분을 미리 알고 계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소개를 해볼게요. 이 책은 정말로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책입니다. 아마도 영문학이나 통번역학이나 영어 교육학처럼 영어와 관련된 전공을 하신 분들 아니면 SAT나 GRE처럼 유학 관련 시험을 진지하게 준비하셨던 분들이라면 이 책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들어보지 못하셨을 공산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분명한데요. 이 책이 수능이나 토익처럼 객관식 점수 따기용 시험 준비에 맞춰져 있는 교재가 아니라 영어를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하고자 하는 학습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책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책은 문제를 맞출 수 있게 해주는 책이 아니라 진짜 영어를 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교재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는 영상을 보시다 보면 차츰 이해를 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사실 이렇게 겉만 봐서는 우리가 흔히 토익 빨간 책, 파란 책 이렇게 부르는 문제집들과 전혀 다르지 않아 보이죠. 하지만 막상 이 책을 펼쳐보게 되면 그런 특정 시험의 점수용 교재와 이 어법 사전의 차이점은 정말 한눈에 드러납니다. 일단 이 책에는 풀이용 문제가 전혀 들어있지 않고요. 이 두꺼운 책에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문법과 어법에 대한 설명만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설명의 깊이가 일반적인 참고서나 문제집과는 비교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깊은데요. 예를 들어서 영어를 외국어로 공부하는 학습자들을 언제나 혼란에 몰아넣는 주범이죠. 아티클, 다시 말해서 어와 더로 구성된 관사 부분을 이 책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3판을 기준으로 89페이지부터 시작되는 이 관사 파트는 무려 106페이지가 되어서야 끝이 납니다. 단 하나의 문법을 무려 18페이지에 걸쳐서 설명하고 있는 셈인데요. 일반적인 문제집 중에서 문법을 가장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평가받는 영어 참고서계의 조상님, 성문 종합 영어에조차 이 관사 파트에 대한 소개는 예문을 모두 포함해서 고작 4페이지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당장 이런 부분만 봐도 이 실용어법 사전 안에 얼마나 디테일한 지식들이 담겨 있을지 대충은 감이 오시죠? 이 18페이지 안에는 관사라는 문법의 정의부터 시작해서 일반적인 용례며 각종 예외사항이며 다양한 예시까지 우리가 관사를 원어민처럼 사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들이 과장을 조금 보태자면 거의 100%에 가깝게 담겨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디테일하냐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학교에서 배웠던 관사에 대한 지식들이 있잖아요. 상대방이 아는 대상을 지칭할 때는 더를 붙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어를 붙이고 최상급이나 악기 이름 앞에는 더를 붙이고 등등 이런 기본적인 문법 지식은 당연히 다 포함되어 있고요. 심지어는 이런 내용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건 89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인데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관사의 중요성. 영문법에서 어렵기로 손꼽히는 것이 관사의 올바른 용법이다. 그러나 관사를 잘못 사용한다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만약 문장에서 관사를 모두 빼버린다 해도 이해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 이 밑에는 이런 예문이 달려 있습니다. I always drink a cup of coffee in morning. 이 예문이 한 번에 이해되시나요?
수능 영어나 토익을 가르치시는 강사분들이 이 문장을 보시면 정말 기겁하실 수도 있어요. 문법적인 정확성을 고려하면 이 문장은 I always drink a cup of coffee in the morning이 되어야 하죠. 앞서 말씀드린 관사 없는 문장은 감점을 하고 점수를 매겨야 하는 시험의 관점에서 보면 완전히 틀린 표현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외국인들이 관사를 조금 틀리게 사용하거나 잘 모르겠는 경우에 아예 빼버린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 책은 어째서 cup of coffee 앞에 어가 붙어야 하는지, 어째서 morning 앞에 더가 붙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문법적으로 정확하게 설명해 주면서도 동시에 이런 이론적인 문법이 현실 세계에서 어느 정도의 중요성을 갖고 있는지까지 보여줍니다. 점수로 등급을 매겨야 하는 수능이나 토익, 토플 문제집에는 결코 나올 수가 없는 내용이겠죠. 어떠세요? 이 실용어법 사전이 단순히 문제를 맞출 수 있게 해주는 책이 아니라는 제 평가에 조금은 공감을 하실 수 있을 것 같나요? 자, 지금부터는 이 책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레이디드 리더를 소개했던 이 지난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다음 영상에서는 어법 사전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예고 멘트를 덧붙였었는데요. 그 말을 들으시고 어떤 구독자분께서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저는 어법 사전을 그냥 읽기만 하다가 질려서 책꽂이에 꽂아둔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이런 취지의 댓글이었는데요. 그 구독자분께서 가지고 계신 교재가 정확히 이 책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그렇다면 그 구독자분은 이 어법 사전을 제대로 활용하고 계신 겁니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아까 관사 파트에서 살짝 맛을 보셨겠지만 이 실용어법 사전에는 정말 수백 가지 문법에 대한 용례가 거의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세세하게 담겨 있습니다. 물론 그 모든 문법 지식을 머릿속에 통째로 넣을 수 있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죠. 하지만 이 책이 목차와 색인 같은 부수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도 800페이지 가까이 되고 이 안에 예제 하나 없이 오로지 이론적인 지식만 꽉꽉 들어차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책을 온전히 숙지한다는 목표가 가능한 것인지도 모르겠고 효율적인 것인지는 더더욱 모르겠습니다. 이 책을 활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정말로 책의 제목에 걸맞게 사전처럼 쓰는 거예요. 사실 사전에 들어있는 단어들은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전을 통째로 외우는 사람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책도 그냥 옆에 끼고 1페이지부터 외우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는 항상 책장에 꽂아두고 있다가 필요할 때만 꺼내서 목차를 통해 모르는 부분을 찾아보는 편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 작문을 하다가 이런 경우에는 어를 써야 하는지 덜을 써야 하는지 헷갈릴 때 아니면 일반적인 문제집이나 참고서에서 현재 완료에 대한 설명을 읽었는데 그것만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될 때 그럴 때 이 책을 펼쳐보면 대부분의 경우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실용어법 사전은 제가 몇 년 동안 갖고 있으면서 큰 도움을 받았던 책이고요. 실제로 주변에서 영어 공부를 조금 제대로 해보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께 추천도 많이 해드렸던 책이에요. 하지만 이 책은 다른 모든 강의나 교과서, 문제집을 대체할 수 있는 만능 교재가 아니고요. 어디까지나 유용한 보조 교재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모든 영어 학습자들에게 이 정도 깊이의 보조 교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전 국민이 영어 공부에 매달리고 있고 심지어 취업을 할 때는 영어가 전혀 필요하지 않은 기업이나 직군에서도 영어 점수를 필수로 요구하는 분위기죠. 그렇기 때문에 제 주변에도 오직 취업에 필요한 점수를 따기 위해 영어 공부를 하는 지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렇게 시간이 걸리고 심도 있는 교재가 아니라 단기간에 빨리빨리 점수를 올려주는 그런 수단이겠죠. 제가 아까 토익 빨간 책, 파란 책 그런 교재들과 이 책을 비교를 했는데요. 하지만 저는 절대로 그런 교재들이 이 책에 비해서 비교 우위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대학 다닐 때는 다 빨간 책, 파란 책 보면서 토익 점수도 따고 그랬거든요. 다만 이 실용어법 사전은 그런 일반적인 문제집들에 비해서 쓰임이나 활용 범위가 훨씬 더 넓고 깊은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지금 필요한 것이 영어 점수이고 일정 수준의 점수만 따면 그 이후로는 영어 공부에 미련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두껍고 무겁고 비싼 교재를 구입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영어를 좀 제대로 공부해보고 싶다. 점수가 문제가 아니라 내 의견을 영어로 유려하게 전달하고 또 상대방이 영어로 말하거나 글로 쓴 내용을 뉘앙스까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싶다라는 욕심이 있으신 분들은 장기적으로 이 책값이 아깝지 않으실 거라고 감히 확신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올릴 영어 관련 영상은 아마도 지금까지 올린 공부법 영상에 정말 쇄도했던 질문들에 쭉 답변을 드리는 Q&A 영상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모두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